알 수도 TV.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이미 카드 등록부터 신고를 마치는 과정까지를 전체를 통합된 내용으로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서 부득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었고, 지금 이 동영상은 파트 2, 본격적인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공제 입력을 마치셨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 신용카드 등록을 안 하셨고 공제 입력을 안 하셨다면 파트 1의 동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은 당연히 첫 번째, 매출 세액과 과세 표준 입력, 그리고 매입 비용 세액 입력, 그리고 기타 공제사항 입력, 이렇게 그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신고를 위해서 당연히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네,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신고 납부를 클릭하십니다. 그러시면 오른쪽에 세금 신고 섹터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일반 과세자인지 본인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기타 어떤 내용들인지 왼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정기신고인지 기타 내용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정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하시면 아래에 나의 사업자 정보가 뜹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우신 게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입력 서식 선택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업종에 따라서 입력 서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의 업종 코드에 따라서 이미 그 홈택스에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이 페이지에서 수정하실 내용은 없고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전자신고 공제세액 부분이 그 빨간 부분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고 내용 앞쪽이라고 써있는 이 페이지가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입력할 메인 기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매출, 매입, 공제를 입력하는 기본 홈페이지고, 우리는 여기를 중심으로 다른 페이지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용들을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는 가장 기준이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 홈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이게 국세청 홈택스가 사실 익숙해지고 기본 로직을 알면 쉬운데, 이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 들어왔다 나갔다 또 팝업이 떴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어떤 페이지가 기본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기본 페이지에서 무엇 때문에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팝업이 뜨는지만 이해를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 페이지 중에서 이제 신고 내용, 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세 표준과 매출세, 나의 매출에 의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입력하는 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의 비용, 매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하는 것이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제 관련 사항 입력하는 내용들이 또 매입 바로 밑에 세 번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세액 및 과세 표준 입력. 아까 기본 페이지, 기본 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맨 위쪽에 매출 관련 사항을 입력합니다. 처음 입력할 사항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일으킨 매출이 있을 경우에 그 세금 계산서 발행분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홈페이지, 기본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 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정보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동안 그 분기 동안 아니면 월별로 내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내역들이 쭉 나오고요. 그것들을 조회를 하면 해당 월 발급분에 대해서 아니면 해당 분기 발급분에 대해서 그 발급한 내용들의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홈페이지나 이 홈택스 오시면 처음에 안내사항이 그게 있을 텐데 우리가 1분기 상반기 자료는 7월 13일 이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분은 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6월 달까지의 매출이 7월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발행한 자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7월 13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고 하반기 자료는 그 다음 해 1월 13일 정도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의 내가 발행한 자료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내용과 마감일이 지나서 발급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 그것을 수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7월 11일 이후에 혹시나 청구를 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시스템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발행 대상,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 대상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계산서 발행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는 10%니까 세액 부분에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제가 입력한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 138 어쩌고저쩌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호가 뜨겠죠. 제가 한국 어쩌고저쩌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2건을 발행을 했다. 그럼 발행 매수 2건 그리고 공급가액이 2건의 합친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보시는 것처럼 수기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 종이세금계산서와 마감일이 지난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 항목에 내가 입력한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전체적으로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 아니면 기간이 지난 계산서에 발행한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입력 내용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위에 전자나 종이나 마감 내용 지난 것들의 금액들의 합계액이 문제가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페이지, 신고 내용 기본 홈페이지 중에 매출 세액 부분에 내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의한 금액들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앞부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에 의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력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내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나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나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항목들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을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작성하기를 클릭. 그러면 아까 기본 페이지에서 다시 기타 매출분을 입력하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신용카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 네모 부분 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신용카드로 발생한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생한 금액들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얘를 입력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도 같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페이지로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여기의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입력해주는 방법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행 내역 조회, 신용, 착불, 카드, 매출 총액, 발행 내역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 발행 내역 조회 버튼들을 각각 눌러서 그 내역들을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발행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그 카드 매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내가 일어난 매출의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들이 쭉 뜨니까 그 내역들을 조회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누계 내역 조회 버튼을 또 누르면 또 현금 영수증 매출 조회 팝업이 뜨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기간별 나의 사업자에 따른 내역들을 조회를 하시면 하시고 그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입력을 버튼을 누르시고 나오시면 또 다시 기본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과세 세금 계산서 발행분과 기타 여러 가지 나의 매출분들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최종 합계가 합산되어서 맨 밑에 줄에 합계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매출세액 및 과세 표준 입력 중에 과세 표준 명세 입력입니다. 여기에서는 총 매출액을 내가 직접 확인해서 나의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의무 과세 표준은 얼마인지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위에 작성하기, 여기 작성하기를 누르고 위에 합계액과 밑에 과세 표준 명세의 금액만 수기로 입력하셔서 일치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이번에 또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홈택스가 어려운 이유가 자꾸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여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합계액을 파란 부분에 있는 합계액을 빨간 부분에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입력을 하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홈페이지로 넘어오고요. 거기에서 빨간 박스처럼 과세 표준 명세에 그 금액이 위와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의무 과세 표준은 얼마인지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위에 작성하기, 여기 작성하기를 누르고 위에 합계액과 밑에 과세 표준 명세의 금액만 수기로 입력하셔서 일치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이번에 또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홈택스가 어려운 이유가 자꾸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여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합계액을 파란 부분에 있는 합계액을 빨간 부분에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입력을 하고 나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홈페이지로 넘어오고요. 거기에서 빨간 박스처럼 과세 표준 명세에 그 금액이 위와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매입 세액 입력. 다시 기본 홈 부분 페이지로 와서 매입, 그러니까 나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 여기 부분입니다. 매입세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내용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빨간 부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 일반 매입 이 부분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페이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 발행분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그러면 해당 월 아니면 해당 분기 기간에 해당하는 발급분이 자동으로 뜨고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이제 위에까지 하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의한 매입 부분을 입력을 다 하셨다면 거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자 발행분 이외에 내가 종이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마감이 오바된 내용들이 있을 경우 그 입력하는 섹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기 발급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출해서와 마찬가지로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아까 우리 앞에 매출 부분에서 해보셨죠? 내가 발행받은 사업자 번호, 나한테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업자 번호를 넣고 확인을 하시고 그 계산서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는 10%니까 당연히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어떤 그 등록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 5건이 있고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면 매입 부가가치세는 여기서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하시고 완료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입력을 완료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또다시 기본 홈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만 원이 입력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용카드나 기타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구매한 내역, 매입한 내역들을 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서 또다시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명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비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부분에 작성하기를 또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다음 단계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자꾸 헷갈리시는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들의 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입력 내용들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받아서 매입한 비용을 입력해야 하는 요 항목들이 뜹니다. 얘들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 영수증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회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와 내용들이 맞는지 그리고 기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조회하기를 입력하시면 내용들이 뜨니까 그 내용들을 조회하셔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로 매입한 비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부분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조회 팝업이 뜹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앞에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입력 이전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내역 확인과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공제 대상액들, 내가 아까 앞부분에서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입력한 내용들 중에 공제 대상으로 표시해 놨던 것들이, 변경해 놨던 것들이 합계, 각 월별로 합계가 돼서 뜨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나간 다음에 요 금액을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금액을 확인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금액이 저는 총 21건,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64만 1,347원이었습니다. 그 팝업에서 확인한 내용을 여기 빨간 부분에 수기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등록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카드 정보와 내가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그 건수가 얼마인지, 공급가액들이 얼마인지를 수기로 입력을 하면 그거대로 등록이 됩니다. 단 요거는 이제 뭐 수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은 있으시겠죠. 입력을 완료하시면 다시 기본 홈으로 돌아와서 나의 매입세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부분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다 끝난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 입력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입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타 공제사항 입력. 여기에서는 경감 공제 세액이라고 하는 이 빨간 부분 여기인데요. 혹시나 내가 경감이나 아니면 공제를 받을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하는데 요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받을 경우에,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1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뜹니다. 근데 요거 안 들어가면 공제가 안 되니까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 꽁돈 10,000원인데 공제 받으셔야 되겠죠? 홈택스 전자신고로 받을 수 있는 10,000원 공제 꼭 확인하시고요. 또 기타 공제들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경우 그것도 여기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서 또다시 여기로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다음 단계 여기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요 네모칸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밑에 있는 발행 내역 조회, 각각의 신용카드 발행 내역 조회와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조회를 클릭하셔서 그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기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제 내역이나 경감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력 기본 홈페이지 부분에, 기본 홈 부분에 하단 부분에 내려가시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혹시나 환급액이 있으시다면 밑에 부분에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그리고 이상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신고 입력을 완료한 겁니다. 밑에 부분에 신고 입력 완료와 최종 버튼,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나시면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하얗게 불태운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